역사 속 대결. 왕의 어머니가 된 공빈 김씨, 왕의 할머니가 된 인빈 김씨. 조선시대 최대 격동기 중의 하나인 선조에서 광해군을 거쳐 인조에 이르는 시기에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와 인빈 김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공빈 김씨는 아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지만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어 함께 죽은 후에 극명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고, 인빈 김씨는 인조 반정으로 손자가 왕에 오르는 역사적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 조선 선조의 후궁이자 광해군과 임해군의 생모인데, 아버지는 해령부원군 김희철이며 어머니는 권장의 딸인데, 김희철은 공성왕후 추존 때 부원군으로 봉해졌다 인조 반정 이후 추탈되었습니다. 김희철은 후일 1592년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전사했기 때문에 광해군 형제의 주변에 힘이 되어줄 만한 인물들이 없어 세자의 지위가 위태로웠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생모인 공빈을 왕후로 추존하려 하자 조정 대신들이 반대했지만 반발을 꺾고 왕후로 추승되지만, 광해군이 폐위되자 시호는 삭제되고 신주는 사가로 내보내지는 등 사후가 극적인 인물입니다. 야사에는 소주방 라인이었다 선조의 승은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첫째 임해군을 낳기 전부터 이미 종이 품속의 신분이었던 점과 친정 집안 배경 등을 보면 양반가 출신의 간택후궁으로 추정됩니다. 궁녀 출신의 승은 후궁이라면 자식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종사품 수건품계를 받는데, 공빈이 승은 후궁이었다면 그렇게 빨리 빈에 봉잡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공빈의 할머니는 정인지의 증손녀이자 세종의 아들 계양군의 외증손녀였고, 어머니는 태종의 딸 경안공주의 직계 후손이었으며, 공빈의 시어머니인 하동부대 부인 정씨와 공빈의 할머니는 육촌 자매간입니다. 선조 4년인 1571년에 귀인 정씨와 함께 간택되어 입궁한 듯하며, 선조 5년인 1572년 임해군을 낳고 귀인이 된 후 이어서 광해군을 낳고 정일품 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입의 간이집에 실린 귀인 정씨 묘지명에 따르면 이때 숙에 2명을 뽑았다는데 다른 한 명이 공빈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선조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기 때문에 다른 후궁들은 선조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는데, 자신이 위독해지자 누군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며 이를 선조가 조사하지 않아 자신이 죽는 것이라는 말을 선조에게 했습니다. 선조수정실록 11권 선조 10년 5월 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1577년명 만력 5년 공빈 김씨의 졸기. 공빈 김씨가 졸하였다. 공빈은 사포 김희철의 따님으로 임해 광해 두 왕자를 낳았는데 이때 산후병으로 졸하였다. 김씨는 본디상의 총애를 입어 후궁들이 감히 사랑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병이 위독해지자 상에게 하소연하기를, 궁중에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어 나의 신발을 가져다가 내가 병들기를 저주하였는데도 상이 조사하여 밝히지 않았으니 오늘 죽더라도 이는 상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죽어도 감히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심히 애도하여 궁인을 만날 적에 사납게 구는 일이 많았다. 소용 김씨가 뒤에 인빈이 되었다. 복진이 보호하면서 공빈의 묵은 잘못을 들춰내자 상이 다시는 슬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제가 나를 저버린 것이 많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김소용이 특별한 은총을 입어 방을 독차지하니 이는 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애초 궁중에는 조종조로부터 금성은 목성에 해롭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가릴 때 언제나 제외하였었는데, 상이 임금이 되어 삼빈이 모두 김씨였고 임모광후가 중전의 자리를 잇게 되자 십자들은 불길하지 않을까 의심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선조는 다른 후궁들에게 더욱 모질게 대했는데, 그런 왕을 소용 김씨가 극진히 모셔 선조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용 김씨는 왕에게 공빈의 허물을 자주 들춰내었고, 이 때문에 선조는 공빈을 애도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게 되었고, 훗날 인빈에 대한 선조의 총애는 이전의 공빈에 대한 것보다 훨씬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 5년인 1572년에 선조의 서장자인 임해군을 낳았는데, 임해군은 선조의 첫 아들이었으나 성정이 난폭하고 방탕해 세자에 오르지 못하고 둘째 아들인 광해군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왕비의 명후가 회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조의 첫 아이를 낳은 공빈은 성총을 독차지할 정도로 위세가 높았으나
광해군을 낳은 지 2년 만인 1577년 만 23세의 젊은 나이에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후인 1610년 3월 29일 공성왕후로 추존되어 종묘에 모셔졌고 심지어 명나라에서 책봉도 받아 대례보까지 내려왔습니다. 1613년에는 광해군은 책봉 주청사 박홍구, 이지원을 파견해 1615년 경렬 1616년 명원이란 존호가 각각 내렸고 1617년 다시 책봉 주청사 김존경 등을 보내 명나라로부터 책봉 고명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의 추존은 매우 주도 면밀했는데 처음에는 명나라의 사례를 들어 비로는 높이되 종묘에 들이지 않고 외왕내제적인 칭호인 왕후로 묘후를 내리지 않았으나 결국 완벽한 추존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공성왕후가 계비가 되자 광해군의 적자로서의 지위는 그의 재위 후반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완벽해졌으며 이것은 인목왕후의 지위를 부항해 제2계비로 끌어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해군 일기 중 초본 26권. 광해 2년 3월 29일 의사 첫 번째 기사. 1610년명 만력 38년. 생모 공빈 김씨를 자숙단인 공성왕후로 추존하고 성능이라 이름하다. 사친인 공빈 김씨를 추존하여 자숙단인 공성왕후로 삼았다. 전의 이름은 봉자라 하였고 능의 이름은 성능이라 하였다. 그러나 왕의 이복 동생인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된 직후인 1623년 3월 18일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고 신주는 종묘에서 꺼내 사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추천과 강등 과정에서 묘소의 급도 같이 변하여 광해군이 왕비로 추존했을 때에는 왕비의 묘역으로 승격되어 성능이란 능호를 받았으나 인조반정 후 성녀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광해군이 조성한 묘소 근처의 문인석이나 무인석, 석등 등은 그대로 남아있어 성능으로 조성할 당시의 모습을 여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죽기 직전에 생모의 무덤 근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유언대로 실행되어 광해군 묘가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성묘 근처에 있습니다. 인조의 할머니가 된 인빈 김씨. 인빈 김씨는 선조와의 사이에 의안군 이성, 신성군 이후, 정원군 이보, 의창군 이광을 비롯해 정신홍주, 정혜홍주, 정수공주, 정한홍주, 정희홍주를 낳아 사남 5녀를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셋째 아들 정원군이 인원왕후 구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종이 인조로 등극해 정원군은 사후 대원군에 진봉되었다 원종으로 추존되었습니다. 즉, 인빈 김씨는 추존왕 원종의 어머니이자 인조의 할머니인데 인조반정 이후 인조부터 순종까지가 모두 그녀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는 사헌부 감찰을 지낸 김한우이며 어머니는 효령대군의 셋째 아들 보성군 이압의 증손자 이효성의 딸입니다. 시아버지 선조와 인빈은 12촌이며 외사촌 언니는 명종의 후궁인 경빈 이씨라 일찍부터 왕실과 인연이 있었던 셈이며 언니는 신경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은 광해군의 후궁 소원 신씨가 됩니다. 경빈 이씨는 자식이 없었기에 김씨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양육했는데 어린 나이에도 행동이 유순하고 침착해서 남다른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 왕대비로 있었던 명종의 왕비 인순왕후의 눈에 들어 선조의 후궁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 김씨의 나이는 14세였습니다. 이것은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가 왕대비였던 정현왕후의 추천으로 후궁이 된 것과 비슷한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후궁이면서 후손이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인빈 김씨 이전에 선조가 가장 총애했던 후궁은 공빈 김씨였지만 광해군을 낳고 산후병으로 1577년 사망하면서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그녀가 선조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빈 김씨의 처신이 한 몫을 했는데 다른 후궁들이 선조에게 공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기시했지만 그녀는 선조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공빈 김씨의 진한 허물을 자주 들춰냈다고 합니다. 인빈 김씨는 공빈 김씨가 사망한 해에 첫 아들 의연군을 낳고 이듬해 신성군을 연년생으로 낳으면서 자리를 굳히는 데 선조의 많은 후궁들 중 유일하게 사남 5녀로 다산을 했습니다. 선조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피란을 갈 때도 정비의 인왕후가 아닌 그녀를 데리고 갈 만큼 총애받았으며 전쟁이 한창인 1593년에는 황해도 해주행궁에서 정희홍주를 낳았습니다. 반면 남동생 김공량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개성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김공량의 실정을 들어 죄를 줄 것을 직접 청할 정도였습니다. 당시는 선조가 한양을 벌이면서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들 그리고 노비 문서를 관리하는 장례원 등이 모조리 불타는 등 민심이 매우 흉흉했습니다. 선조는 요동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정 대신들에게 방법을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내수사 관리들을 차명하고 김공량을 효수할 것이었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6번째 기사 1592년명 만력 20년 도승지 이충원 등을 가자하고 적의 형세, 민심의 동향 등을 묻다. 홍인상이 아뢰기를 김공량이 작피한 정상을 성상께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김공량은 총애를 받고 있는 김빈의 오빠로서 내외로 교통하여 외람된 짓을 마구함으로 옥당이 차자를 올려 논박하였다. 요즘 여왕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극도에 달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미월한 자이어서 분수에 넘치는 일이 없지 않다. 이외에 별다른 일이 있는가? 하였다. 이때 옛날 임금 중에는 총애를 끄는 임금도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으나 선조는 김공량을 처형할 생각이 없었고 임금이 나서 김공량을 두둔했습니다. 심지어 의병장 조원은 상소에 김공량을 양귀비의 친척인 양국충에 빗댄 강도 높은 비판을 했지만 김공량은 어수선한 틈을 타 강원도 산곡에 숨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누이 인빈 김씨와 선조의 비호로 천수를 누렸는데 나중에 인조대에 김상언이 윤근수의 행장을 쓰면서 김공량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6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630년명 숭정 3년 지중추부사 김상언이 겸 홍문관 제약을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다. 지중추부사 김상언이 겸 홍문관 제약을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상언이 일찍이 해평부원군 윤근수의 행장을 썼는데 김공량에 의해 언급하기를 김공량은 곧 인빈의 오빠로서 정원대군의 외숙이다. 인빈이 선조의 후궁으로 총애를 받자 당시 영상 이사내가 세력에 빌붙고자 밤에 그의 집에 찾아갔는데 궁금과 내통하여 안팎으로 권력을 농락한 자이다. 하였다. 상이 그 글을 보고 노여워하며 이르기를 김상언은 인정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고 다시 고쳐짓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김상언이 불안하게 느껴 상소를 올려 면직을 청했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인빈 김씨의 장남 의안군은 요절했고 둘째로 태어났지만 사실상 장남으로 자라난 신성군은 조선 최고의 맹장으로 이름 높았던 신립의 딸과 혼인했고 정원군도 서인 명문가 능성구씨 집안과 혼인하여 뒷배경이 든든했습니다. 이런 혼인은 모두 선조의 결정이었는데 이 혼인관계 덕분에 정원군의 맏아들 인조는 국웬과 신경진이라는 인조반정 핵심 공신과 연을 확실하게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선조는 적자가 없어 세자 책봉을 두고 암투가 많았는데 그녀 자식들의 혼맥은 임해군이나 광해군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자로 유력했던 왕자는 신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1591년에 세자건자 사건이 터지는데 서인이었던 정철이 동인의 좌의정 이사내, 우의정 류성룡 등과 상의의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선조에게 건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기축옥사로 원한과 앙금이 많았던 이사내는 마음을 바꿔 인빈의 오빠 김공량과 결탁해 김씨에게 정철이 신성군 모자를 죽이고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려 한다고 무고를 합니다. 그녀는 이 말을 선조에게 전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철이 선조 앞에서 세자 책봉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관동으로 유배형에 처해지는데 이로 인해 인빈 김씨 쪽과 광해군 쪽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광해군이 피난 중에 급히 임시로 세자가 되고 신성군은 1592년 11월 5일 피난 중에 요절을 합니다. 이렇게 총애하던 후궁의 자식인 의안군과 신성군은 불행히 세상을 떠났고 정원군은 어려서부터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 전쟁 중 분조를 성공적으로 이끈 광해군의 자리는 누가 감히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씨는 정치적 노선을 변경해 광해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나중에 광해군조차 내가 지금 자리에 있게 된 데는 서모의 공이 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인빈은 자기관리에 더욱 신경 썼다고 하는데 이런 자기관리 덕분에 광해군의 즉위 이후 보복은 없었고
정원군과 의창군은 공신까지 될 수 있었는데 열려실 기술에는 그녀에 대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열려실 기술 제22권 원종 고사본말 임모광후의 대례를 거행하던 날에 여러 후궁들이 불평한 기색이 많았으나 유독 인빈만은 말과 얼굴빛도 태어나였고 임금에게 골룡포를 받들어 올릴 때에도 좌우에서 시중들면서 특별히 기쁜 일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인빈은 임금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 내 왕자와 다서 송주를 낳았다. 자녀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면 인빈은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 불안히 여기면서 나라가 불행하여 중전께서 왕자와 공주를 낳지 못하고 내게 자녀가 있음은 다만 나의 배를 빌려서 낳은 데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내가 어찌 감히 그대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으리요. 하고 또한 감히 너라고 부르지 않았다. 훗날 소현세자가 되는 증손주의 탄생까지 지켜보았는데 광해 5년인 1613년 10월 29일 세상을 떠났고 광해군은 조씨를 3일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사헌부가 법과 예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물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불행한 일로 정원군을 비롯한 그녀의 자손들에게 광해군의 편집증적인 성격과 왕위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15년 정원군의 삼남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영모가 있었다는 고변이 있었고 능창군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강화도로 유배를 갔다가 자살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원군은 술로 세월을 보내다 화병으로 죽었고 이후 백부 광해군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정원군의 장남 능양군이 직접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강리에 있으며 그녀의 묘역을 순강원이라고 하는데 내부에는 선조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의창군 부부의 묘역도 함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마지막에 웃은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인빈 김씨는 공빈 김씨보다 먼저 승은을 잇고 후궁이 됐지만 당시 공빈의 가문이 명문가였고 의인왕후 박씨가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자 선조의 마음은 첫 아들을 안겨준 공빈 김씨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인빈 김씨에 대한 선조의 총애는 공빈이 병으로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야사에 의하면 인빈이 선조의 총애를 얻고 싶어 무당을 들여 공빈을 저주했다는 등의 루머가 당시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빈이 둘째 아들인 광해군을 낳고 곧 사망했는데 공빈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드라마 구암어준에서 다뤄졌던 것처럼 심장병이었거나 광해군을 낳고 도진 산후풍 둘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빈 김씨와 공빈 김씨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공빈 김씨가 산후병으로 죽자 선조의 총애가 모두 인빈에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때를 틈타 인빈은 그녀의 아우인 김공량이 이산의 부자와 결탁해 광해군의 세자 책봉 문제를 건의한 정철 등을 유배시키고 서인들을 조정해서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조의 광해군에 대한 총애도 점차 사그라들었는데 선조는 인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신성군을 매우 총애하였고 인빈은 내심 신성군이 세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신성군은 1592년 5월 29일 왜군이 임진강을 건넜다는 보고를 받고 구삼행, 신잡 등의 호의를 받아 영변으로 갔으나 11월 5일 다시 선조가 의주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병사를 하는데 향년 15세였습니다. 신성군을 잃은 인빈 김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 무튼 그때부터 인빈 김씨는 그토록 미워하던 광해군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며 광해군의 편에서 어미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무엇보다 선조의 총애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원인으로 선조의 계비인 인모광후 김씨가 두 번째 왕후로 책봉되자 그동안 실질적인 왕후 노릇을 해왔던 인빈은 배신감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도중 광해군을 부랴부랴 세자로 책봉하고 광해군은 전시의 상황을 리더십 있게 헤쳐나갔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광해군이야말로 왕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광해군에 대해 여전히 고깝지 않는 시선을 보냈는데 계비 인모광후가 적통왕자인 영창대군을 생산하자 선조는 은밀히 대신들을 소집해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혈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소북파인데 선조는 영창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1608년 눈을 감고 맙니다. 이와 관련한 야사에 따르면 선조의 후궁이자 광해군과 많은 관계가 있던 상궁 김계시가 선조를 독살했다는 말도 있고
원래 지니고 있던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설 등 여러 말이 오갔습니다. 인빈 김씨는 연산군의 전례를 생각하며 자신을 비롯한 가문, 자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해군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처신은 적중해서 광해군은 그녀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줬다고 하는데 임해군의 옥사가 있을 때에는 그녀의 소생들이 정사공신에 책록되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녀의 이런 처신 덕분에 인빈 김씨는 비록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진 못했지만 왕의 할머니로 이름을 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빈 김씨나 인빈 김씨 모두 자신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누가 이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자마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처신을 할 시간도 없었는데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은 광해군의 편집광적인 불안과 집착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오늘 역사 속 대결은 왕의 어머니가 된 공빈 김씨 대 왕의 할머니가 된 인빈 김씨였습니다.